얘들아, 지금부터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강의를 보여줄 테니까 강의 내용은 여기에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세 학생의 점수가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이 20점을 받았어요. B라는 학생이 25점을 받았어요. C라는 학생이 30점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이 받은 점수들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그때 평균은 어떻게 되니? 분산은 어떻게 되니?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 한번 생각해 보자. 평균은 어떻게 돼요?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눌까? 3으로 나누면 되지. 20과 25와 3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보나마나 평균은 얼마일까? 25겠지. 가운데 딱 보이니까. 25가 등차 중앙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평균일 거야. A라는 학생은 B보다 5점 낮아요. 이게 편차죠. C라는 학생은 B보다 5점 높아요. 이것도 편차지. 그지?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차를 제곱한 것의 평균. 맞지? 편차 x-m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5를 제곱하고요. 25. 0을 제곱하고요. 0. 5를 제곱하고요. 25. 얘를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죠. 3분의 50입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루트 전체에 루트 씌우고 3분의 50 이렇게 되겠지.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를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딱 나타났어요. 야, 너네 성적이 이게 뭐니 도대체? 이번에 100점 만점이야.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못 친 거야? 이랬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너네 전부 다 10점 올려줄게. 이랬어요. 와, 엄청 좋아할 만한, 야, 10점 올려주면 엄청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일인가? 아니지. 여전히 C는 10점 올려도 1등이고요. 여전히 B는 10점 올려도 2등이고요. A는 여전히 3등입니다. 등수가 바뀌지도 않고요. 점수 사이에 폭이 변하지도 않아요. 마치 이건 모든 남학생들이 야, 너네 키 5cm 크게 하는 비밀을 알려줄게. 그 5cm짜리 키 높이 구두를 전부 다 주는 거랑 똑같아. 그럼 전부 다 5cm씩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간격이 변하지 않아요. 순위가 변하지 않아요. 다만 뭐만 변해요? 평균만 변해요. 원래 있었던 애들.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A는 평균보다 조금 작고요. C는 평균보다 약간 커요. 근데 얘들을 똑같이 10점 올려서 평균이 올라가 버렸어. 원래는 평균이 M이었는데 평균이 M 플러스 10이 됐어요. 그치? A는 여전히 평균보다 조금 작고요. B는 평균과 같고요. C는 평균보다 조금 큽니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이 변하지는 않아요. 순위가 변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맞지? X 플러스 10의 평균, X 플러스 10의 분산, X 플러스 10의 표준 편차 어떻게 될까? 증명 없어요.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똑같이 10씩 커졌어요. 평균 자체가 10만큼 커지겠지. 선생님 셋을 더해서 13으로 나눠볼까요? 사실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10 커지고 10 커지고 10 커졌으니까 원래 평균보다 10만큼 커졌겠지. 자연스러워요. 근데 분산은 어떠니? 분산은 간격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편차는 마이너스 5고 여전히 편차는 플러스 5야.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맞지? 벌어져 있는 간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퍼져 있는 정도. 이게 산포도 분산이니까. 그럼 분산은 10을 더하나 10을 빼나 20을 더하나 20을 빼나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빼나 분산은 변하지 않아. 표준 편차 변할까? 안 변하죠. 그냥 분산에 루트 씌우는 거니까. 표준 편차도 변하지 않아. 첫 번째 한 이야기입니다. 확률 변수에 얼마만큼 더하거나 뺐어요. 평균은 영향을 받지. 표준 편차나 분산은 영향을 받지 않아. 왜? 각각의 데이터들 사이에 간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치 뭐처럼? 평행이동처럼. 첫 번째 됐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에는 3배 해볼게요. 3배 해볼게요. 3배에도 순위는 당연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치?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평균에 비해서 A는 조금 작았어. B는 평균과 같았어. C는 조금 컸어요. 근데 3배를 하면 당연히 평균 자체가 3배, 3M이 되잖아. 근데 얘들이 벌어진 정도도 3배가 되지 않니? 원래 5점 차이였는데 3배 하고 나니까 15점 차이가 됐어요.
3배하고 나니까 15점 차이가 됐어요. 그렇지, 당연히 편차 떨어져 있는 정도도 3배만큼 차이가 나겠지. A는 평균보다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 B는 평균과 같아. C는 평균보다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 느껴져요? 평균 구해볼까요? 3x의 평균은 어떻게 되니? 3x의 분산은 어떻게 되니? 3x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 물었어요. 평균은 어떻게 돼요? 원래 평균을 3배한 것과 같습니다. 3배의 2x. 몇 배 안에가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구나. 근데 분산은 x가 3배가 되면 편차, 벌어진 정도가 3배가 돼요. 원래 있던 애에 비해서 얘는 3배가 돼요. 당연히 얘도 3배가 돼요. 뭐가? 편차가. 근데 분산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이거든. 3배를 제곱했어. 3배를 제곱했어. 당연히 분산은 몇 배가 될까? 9배가 되겠지. 3의 제곱 vx가 됩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어때요? 표준 편차라는 건 말이야, 제곱해서 값에 왜곡이 생기잖아. 그 값을 보완하기 위한, 그 값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야. 루트를 씌우지. 루트를 씌우면 3배의 vx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요. 연습 한번 들어갑니다. 정리. 얘들을 쭉 종합해서 봤더니 이제 ax 플러스 b의 평균과 ax 플러스 b의 분산과 ax 플러스 b의 표준 편차를 살피고 싶어요. 뭐라고? 이제 얼마만큼 더하고 뺀 거 알아. 그리고 몇 배 한 것도 알아. 몇 배 하고 더하고 뺀 거 ax 플러스 b로 바뀌면 평균은 어떻게 변하니? 분산은 어떻게 변하니?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하니? 이제 일반화할 거라고요. 얼마만큼 더하고 빼면 평균도 같이 더하고 빼져요. 이거부터 볼까? a배 했어. 평균이 a배 되겠지. 똑같이 b만큼 더했어. b만큼 더해지겠지. 결과적으로 a는 튀어나오고 b도 튀어나와요. a배의 2x 더하기 b가 됩니다. 맞아? 두 번째, 선생님 a배 했어요. a배 하고 나면 벌어진 정도가 a배가 돼요. 근데 분산이라는 건 제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 제곱배가 되겠지. 선생님 더하고 뺀 거는요, 똑같이 얼마만큼 더해주고 똑같이 얼마만큼 뺀 건 벌어진 정도,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얘는 VAX랑 같아. 당연히 얘도 시그마 AX랑 같아. 뭐라고? 얼마만큼 더하고 뺀 건 분산에 영향 못 줘, 표준 편차에 영향 못 줘. 이렇게. 벌어진 정도가 A배, 흩어진 정도가 A배 되면 분산은 A 제곱배가 되지. 표준 편차는요,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A가 튀어나오고 시그마 X가 되지요.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봤어요. 평균이 5입니다. 분산이 3입니다. 4라고 할까요? 3입니다. 당연히 표준 편차는 2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X를 말이야, 나는 3배하고 1만큼 더 할 거야. 평균이 어떻게 되니? 뭐에? 3x 플러스 1의 평균, 3x 플러스 1의 분산, 3x 플러스 1의 표준 편차 어떻게 되니? 이랬어요.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평균에 3배하고 1만큼 더해요. 3배의 2x 더하기 1이에요.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3x의 분산과 같아요. 그래서 9배의 vx가 됩니다. 선생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루트 씌우는 거랑 같습니다. 그럼 얼만데? 5가 들어가면 평균이 16. 4가 들어갑니다. 4가 들어가면 분산이 36. 표준 편차 루트 딱 씌우는 순간 6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한 내용은요, 이제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지? 이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확률 변수 x가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어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땡땡땡, xn까지야. 그때 각각의 확률이 있지. 이렇게 p1, p2, 땡땡땡, pn까지. 확률 분포표를 그려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건 얘가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야.
확률분포표에서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알지? 각각의 확률들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알죠? 이상확률 변수에서 확률분포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나는 평균 구할 수 있어요. 분산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원래 주어져 있는 확률분포표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라고 나면요. 나는 확률 변수를 A 배하고 B만큼 더한 애들을 또다시 확률 분포표를 그리지 않아도 원래 애랑의 관계를 통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알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지. 그럼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도 다시 확률 분포표로 그리지 않아도 관계를 통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다. 또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구하기가 복잡해. 분산 구하기가 복잡해. 표준편차 구하기가 복잡해. 그러면 보다 간단하게 만들어서 구한 후에 다시 돌려도 돼. 라는 이야기야.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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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더하면 되지. x1 p1 x2 p2 땡땡땡 xn pn까지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합니다.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두 가지 방법.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셔도 좋고, 혹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하셔도 돼요. 표준편차는요, 분산에 루트 씌워주면 되지. 와, 숫자가 하나도 없네요. 문자밖에 없어서 잘 읽히지 않네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숫자로 한 걸 일반화해서 생각하셔야 돼. 얘를 통째로 외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야기 화면 보고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 이렇게 쓰고 얘는 A를 빼고 B를 빼서 더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의 분산은 예의 분산이랑 같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얘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a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은 a의 절대값이랑 같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문제 4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ex가 50, vx가 9일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얘의 평균은 이렇게 되고 이 값이랑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5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7이 됩니다. 그다음 이 변수의 분산은 뒤에 더하고 뺀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9를 대입하게 되면 36이 되고 과 같기 때문에 6입니다. 자, 얘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이랑 같아요. 그래서 EX 자리에 50을 대입하게 되면 10. 얘의 분산은 더하고 뺀 거는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어진 얘만, 얘의 제곱 끄집어내서 1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3분의 x-20의 값은 이 값의 양의 제곱근이죠. 예제 2번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이 말은 이 말이고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구해야 할 것은 g의 평균과 표준 편차. 얘는 이 값과 같기 때문에 이 g의 값은 과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EX의 값이 m이었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시그마 분의 0이죠. 결과는 0. 이렇게 되고 더하고 뺀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곱하고 나눈 것만 제곱을 해서 분산에 곱해주면 됩니다.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으니까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약분해서 분산 1. 따라서 얘의 표준 편차는 1. 자, 이 내용은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0과 1로 만드는 것으로 뒤에 가면 표준 정규 분포를 할 때 많이 배우게 돼요. 자, 문제 5번 볼게요. 시험 정수 x에 대하여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t를 x의 표준 점수라고 하자. 다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표준 점수 많이 들어봤죠? 모의고사 칠 때마다 나오잖아요. 걔가 이런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나온 점수예요. 자, x의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고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 자, t의 평균. t는 20과 같기 때문에 이 되고 이 평균 구하는 식에서는 x의 값만 중요하기 때문에 m이나 시그마는 상수 취급합니다. 따라서 얘는 자, m은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20을 곱해서 나와야 되겠죠. 이 돼요. 그래서 EX 자리에 평균 m을 대입하게 되면 없어지고 남는 것은 100. 그래서 t 점수, 표준 점수의 평균은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t 점수, 표준 점수의 평균은 100이 됩니다. 자, 분산에서 중요한 것은 x에 곱해지고 나눠진 거예요. 나머지 더해진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Vx가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약분되면 남는 것은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시그마 t는 20. 자, 2번 문제 볼게요.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화학 시험에서
90점을 받은 A 학생의 표준 점수를 구하시오. 자, 표준 점수의 식은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학생의 표준 점수를 T라고 했을 때 그 T는 20 곱하기 표준 편차 10분의 학생의 점수 빼기 평균 더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A 학생은 몇 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90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90을 대입하게 되면 120점이 됩니다. 꽤 잘한 점수죠. 100점이 평균이었으니까. 자, 3번 문제. 평균이 70점이고 표준 편차가 15점인 생명과학 시험에서 X점을 받은 B 학생의 표준 점수가 2번에서 A 학생의 표준 점수와 같다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장 자체는 되게 긴데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B 학생의 표준 점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20 곱하기 표준 편차 15분의 그 학생의 점수 X 빼기 평균 70 더하기 100이 2번 학생의 표준 점수 120점과 같아요. 자, 100 이항하게 되면 20이 되고 얘를 약분하면 3분의 4의 X 마이너스 70이 됩니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4분의 3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x-70은 15가 되고 x는 85. 자, 중간한 7번 문제 볼게요. 자,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봅시다.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릴 거예요.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는 두 번째로 큰 수여야 돼요. 5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5가 뽑혔다면 무조건 5는 첫 번째로 큰 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4, 3, 2 되고요. 1은 안 되죠. 1이 뽑혔다면 1은 무조건 세 번째로 큰 수였을 거예요. 따라서 될 수 있는 수는 2와 3과 4. 자, 각각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죠. 자, 이 중에서 2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된다는 것은 이 중에서 하나를 뽑고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 개의 숫자 중에 한 개를 뽑는 경우,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숫자 중에 한 개를 뽑는 경우. 자, 두 번째로 큰 수가 3이 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5C3이고, 자, 3이 뽑혔다면 1, 2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될 거고 4, 5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1, 2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 곱하기 4, 5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 두 번째로 큰 수가 4가 되는 경우는 1, 2, 3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5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요. 이렇게 되죠.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줍시다. 5C3은 10, 1C1 곱하기 3C1은 3, 5C3은 10, 2C1 곱하기 2C1은 4, 5C3은 10, 3C1 곱하기 1C1은 3. 자,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의 평균은
곱하고 더하죠. 따라서 10분의 33. 그리고 분산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균이 이 값이랑 같기 때문에 선생님은 편차 제곱의 평균을 사용할 거예요. 자, 편차 제곱 한번 구해볼게요. 2, 평균이 3이기 때문에 편차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3, 편차 0, 제곱하면 0. 4, 편차 1, 제곱하면 1.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 제곱과 확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분산은 2 되고요. 자, 8번 문제 볼게요. 2x-1의 평균과 2x-1의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확률 분포표가 없죠. 자, 제곱의 평균은 어디서 봤어요? 분산할 때 봤어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줬어요. 얘랑 얘를 안다면 이 식을 통해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변형해 볼게요. 첫 번째 얘. 쟤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따라서 2x는 2가 됩니다. 두 번째, 얘도 한번 바꿔볼게요. 분산에서는 더하고 뺀 것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곱해진 것만 제곱해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 따라서 분산은 1. 평균이 2고 분산이 1이에요. 따라서 이 식은 가 됩니다. 제곱의 평균은 5. 자, 대단원 4번 문제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2x를 구하시오. 자, 확률 분포표를 그려봅시다. 자, 앞면이 나온 동전이 없을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의 동전까지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앞면은 최대 3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여기 따로 써볼게요. 앞면이 빵개 나오는 경우, 앞면이 하나, 앞면이 둘,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돼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확률을 더해줘야 돼요.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있기 때문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 돼요. 자, 이때 동전 앞면이 0번 나오는 확률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되고 2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뒷면만 2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일단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빵번, 뒷면이 3번 나와야 돼요. 이 확률을 계산해주면 가 됩니다. 자,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위의 경우에서는 이 되고요. 밑의 경우에서는 이 돼요. 얘를 계산해주면 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에 있는 식을 계산해주면 마지막 확률은 이 아래 경우에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해주면 B 돼서 얘를 정리해주면 개 1. 평균은 곱하고 더하면 되죠. 정답은 6분의 7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표가 미완성이네요. 자, 그리고 이 A 값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자,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 얘는 4분의 2가 돼요. 얘의 평균은 곱하고 더하면 되죠. 따라서 4분의 5. 분산을 구할 건데 이번에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게요. x제곱은 0, 1, 4. 따라서 제곱의 평균은 곱해서 더할 거예요. 여기서 뺍시다. 평균의 제곱을. 그래서 분산은 16분의 11이에요. 자, 구하고자 하는 얘는 a의 값이 4였으니까 가 되고 랑 같은데 vx가 16분의 11이니까 약분하면 11. 자, 열쇠 5개와 이 중 하나에 맞는 잠긴 자물쇠 하나가 있다. 5개 중 하나를 택하여 잠긴 자물쇠를 열 때까지 확인한 열쇠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 시도 만에 열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시도 만에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가 됩니다. 자,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시도 만에 열릴 확률은 5분의 1이죠. 두 번째 시도 만에 열릴 확률은 안 맞는 열쇠로 한번 열었을 거고 맞는 열쇠로 한번 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에 열릴 확률은 안 맞는 열쇠로 열었을 거고 또 4개 중에 안 맞는 열쇠로
하나 열었을 거고 3개 중에 맞는 열쇠로 하나 열었겠죠. 그다음 네 번째 만에 열릴 확률은 5개 중에 안 맞는 열쇠, 4개 중에 안 맞는 열쇠, 3개 중에 안 맞는 열쇠, 2개 중에 맞는 열쇠로 열었을 거예요. 5번째 만에 열릴 확률은 5개 중에 안 맞는 열쇠, 4개 중에 안 맞는 열쇠, 3개 중에 안 맞는 열쇠, 3개 중에 안 맞는 열쇠, 2개 중에 안 맞는 열쇠, 1개 중에 맞는 열쇠 이렇게 뽑았을 거예요. 근데 약분해 주게 되면 확률이 다 어떻게 돼요? 똑같죠. 사실 임의로 연다면 자, 모든 횟수에 열릴 확률은 똑같을 거예요. 자, 예의 평균은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죠. 따라서 3. 평균 세 번째 만에 열린다는 얘기예요. 2학년 1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함께 통계 수업을 해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한 내용은 학습지 앞, 뒤쪽을 각각 찍어서 리로스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학습지에 도장을 받은 것과 같게 하겠습니다. 자, 통계 2쪽 볼게요. 자, 대단원 문제 1번. 다음 중 이산 확률 변수인 것은 A반 학생들의 충치 개수. 자, 충치 개수는 하나, 둘, 셋, 셀 수 있죠. 얘는 이산 확률 변수 맞아요. B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의 운명. 전구의 운명은 시간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은 연속 확률 변수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우유의 양. 우유의 양도 리터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점 몇 이렇게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주행 거리도 딱 떨어지지 않아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거나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1, 2, 3, 4, 5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이 값을 구하시오. 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수의 눈의 차는 자, 똑같은 애를 2장 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뽑을 거예요. 그러면 차는 1, 2, 3, 4. 차가 가장 커지는 경우에는 가장 작은 1과 5를 뽑을 경우죠. 그래서 차는 여기까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입니다. 자, 차가 1이 될 경우는 자, 5장의 카드 중 2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경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 다음에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자, 이거 계산해서 적을게요. 10분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3가지 경우. 차가 3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경우 2가지밖에 없죠. 차가 4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뽑는 경우 1가지. 그래서 총 개는 1. 자, 1이 될 확률, 2가 될 확률, 3이 될 확률, 4가 될 확률이 있는데 이때 2 이상일 확률은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을 더해야 돼요. 뭐 더하는 거 쉽죠? 더하면 10분의 혹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전체 확률에서 2 이상이 아닌 경우 뭐 1인 경우를 뺄 수도 있겠죠. 그래도 10분의 6이에요.
자, 3번.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걸 이용해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라면 모든 확률의 합이 1. 다른 말로 하면 2 돼야 됩니다. 자,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 확률은 이렇게 되죠. k에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확률은 이렇게 될 거예요. k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었기 때문에 묶어내게 되면 오호 쭉 해서 이렇게 되죠. 자, 재밌게 없어져요. 쭉쭉 없어져서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 값이 1. 즉 k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4쪽으로 넘어갈게요. 중단원 6번. 얘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와 같다. 이때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친구들, 이 k 값을 몰라요. k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 면적의 합이 전체 확률인 1이 돼야 됩니다. 얘의 넓이 구해볼게요. 가로의 길이 1이죠. 세로의 길이는 왼쪽으로 쭉 밀면 이 길이랑 같잖아요. k. 따라서 이 넓이는 밑변 높이 2분의 1. 그 다음 이 부분의 넓이는 밑변 2 높이 k. 그리고 그 값은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네요. 따라서 k의 값은 자, 구해야 되는 건 여기에 확률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면 돼요. 자, 이 길이는 얘랑 같으니까 가 되고 이 길이는 1. 자, 문제는 얘인데 얘는 여기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3,0이랑 1,3분의 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따라서 y는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빼기 3.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1. x가 2일 때의 y 값은 3분의 1. 이렇게. 자, 이게 힘들면 비례식을 세워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는 작은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를 P라고 합시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다시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1 대 2는 P 대 3분의 2. 따라서 P는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을 구해도 돼요. 어쨌든 얘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얘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계산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0 이상 2 이하인 모든 x에 대하여 이 관계가 성립한다. 자,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6분의 1일 때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문제부터 이해를 해볼게요. 얘는 0부터 1, 2, 3, 4.
사이에서 정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2에서 x를 뺀 것과 2에서 x를 더한 것의 함수값이 같죠.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2에서 x를 뺀 만큼의 함수값과 2에서 x만큼 더한 것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2에서 x를 뺀 만큼의 함수값과 2에서 x만큼 더한 것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이 말은 함수 f가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 자, 0부터 1까지 함수의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럼 얘랑 대칭이 되고 있는 3부터 4까지의 확률이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죠, 1. 1에서 6분의 1, 6분의 1, 3분의 1만큼 빼게 되면 남는 것이 3분의 2인데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으니까 얘를 반띵해준 3분의 1, 3분의 1이 이 각각의 확률이 돼요. 따라서 2 이상 3 이하, 2 이상 3 이하에 해당하는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프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f가 2에 대해서 대칭이고 0부터 1까지의 함수값이 6분의 1이다 로 알 수 있는 것은 3부터 4까지의 확률이 6분의 1이 돼요. 그래서 1에서 6분의 1 2개, 3분의 1을 제외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2 이상 3 이하의 확률은 1 이상 2 이하일 확률과 같고 얘를 반으로 나눠주면 3분의 1이 각각의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